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보통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두 가지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그런데 핸드폰을 망치로 부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얄짤 없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 특검론에 망치로 휴대폰을 부순 박영수, 바로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이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망치를 사용해 자신의 핸드폰을 부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박영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와 같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 16일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영수는 그날 공범인 양재식을 만나서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나무기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 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런 논의 직후에 박영수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을 망치로 내리쳐서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의 결과입니다. 검찰은 박영수와 양재식 사이에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강력한 정황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이 박영수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 30일이었습니다. 박영수가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배경으로 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론을 지목했습니다. 정치권의 50억 특검론은 곽상도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재점화가 됐는데요. 야권에서는 곽상도 등 고위 법조인들이 연루된 이 의혹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면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2월 16일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가 당시 원내대표였죠. 공식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수는 이런 상황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뒤에 자신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해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핸드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3월 30일 박영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측근 양재식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에 포맷, 초기화, 다 삭제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포맷이 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다 정리돼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역시 국회에서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박영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자 입장문을 내고 영장기재 혐의는 사실 무근이다. 허위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박영수의 두 번째 영장심사는 바로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영수 빠져나갈 수가 없죠. 핸드폰을 망치로 부쉈다니, 이거는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고요. 과거에 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나왔을 때도 핸드폰 폐기 관련 얘기가 나왔었고, 송영길 관련해서도 핸드폰 폐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이 핸드폰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황당한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자들이 다 한패거리라는 증거일 텐데요. 자, 박영수가 변협 선거자금 뿌렸다라고, 억대의 선거자금을 뿌렸다라고 이미 보도해 드렸는데요. 김만배가 이거 3억 해드리자 라고 동의해서 나무기 전달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대장동 일당이 조성한 3억 9천 중 3억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의 동의하에
박영수의 대한변협 회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야말로 올인을 했다라는 거죠. 검찰은 애초에 2014년 10월 이후 박영수에게 여러 차례 돈이 전달됐다고 봤지만 보강수사를 통해서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이후 받았다고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박영수를 당시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으로 보고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대장동 일당이 직원 계좌 등을 동원해서 박영수의 변협 선거 비용을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억 5천까지 총 3억 9천만원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영수의 요구에 따라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이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에게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이기성이 회사 직원 계좌를 통해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영을 거쳐서 남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2014년 11월 3일 이후에 남욱이 3차례에 걸쳐서 박영수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측근인 양재식을 통해 실제로는 3억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의 변협 선거를 총괄한 이 양재식이가 남욱에게 박영수 고검장을 변협 선거에 출마하도록 설득했는데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라면서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박영수와 양재식은 남욱을 만나 3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재차 금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시 남욱은 만들어 보겠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박영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냐? 고맙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욱은 해당 사실을 김만배에게 전하자 김만배는 우리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를 지급해주는 취지로 해드리자라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이 돈을 당시 선거를 돕는 변호사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1억 3천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박영수는 후배들이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는데 보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맞다면서 대장동 일당에 돈을 쓴 것은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돈을 뿌려놓고 배째고 있는 것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박영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장동의 몸통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있고 박영수가 아니라 박영수가 몸통이고, 박영수가 2016년 11월 30일 특검이 되면서 사안이 좀 바뀌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돼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넣고 탄핵이 되는 이 큰 그림들을 봤을 때 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경제 공동체, 거대한 이익 공동체, 거대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었냐,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영수를 집어넣어야지 권순일을 집어넣을 수 있죠. 검사 출신인 박영수 못 넣으면은 판사들이 꼭 권순일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자, 이미 박영수 딸이 아버지와 11억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박영수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더 버틴다 한들 되겠습니까? 박영수 내일 깜방 증거인멸로 집어넣고,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집어넣고, 그리고 송영길 순서대로 들어가고, 이재명도 8월 이번 달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깜빵 집어넣으면 대한민국 그래도 정의가 바로 서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박영수, 이재명 세력들 이거 몇 년형은 때려야 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